안정법 303페이지 또는 316페이지 유통가격 안정법 매매인 참가인 5번 매매 참가인의 신고부터 합니다.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중도면이 아닌 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인은 개설자에 등록하고 수집 출하합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산지 유통인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예외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한 자는 부류별로 개설자에게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되지만 등록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1, 2, 3, 4, 5입니다. 이건 저희 봐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수산물을 출하는 경우, 단체가 구성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네요. 도매시장 법인이 법에 따라 매수하여 농수산물 상장한 경우, 중도면이 법에 따라 비상장 농산물 매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거죠. 시장 도면이 법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해수불응에 또는 농수산물응에 정하는 경우, 법을 가지고 보완한다 했는데 내일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 유통인 업무와 경합하면 안 됩니다. 산지 유통인 앞에 있었죠.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중도면인 이들 주주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해당입니다. 유통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하자 신고입니다.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하러는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거래 증정 확률, 단체 등은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해수불응, 농림수산물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의 세 사람입니다.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한 예약을 하고 농산을 출하한 경우는 위탁 수수료이나 경매 우선을 우대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종합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업무는 출하 경로 다원화, 물류 비용 절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4조 법 유사 도매시장입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자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를 지정하여 운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면이 아닙니다. 주산지입니다. 시도지사는 시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후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수급 조절을 하게 해주고 통지합니다. 그리고 3,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산지는 단 각고의 요건에 갖춘 지역 수면에 합니다.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 면적, 양식 면적이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여 하는 면적 이상일 것.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이게 기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출이죠. 기출. 그 다음에 유통협약입니다. 자, 이 어려운 겁니다. 유통협약 명령입니다. 계속 언급이 되었고 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새 물어보는 홍수 출하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유통협약.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까지입니다. 대표가 재적 3분의 이상을 받아가지고 협약할 수 있습니다. 출하 조절을 협력할 수 있고, 유통명령은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이 부패 변질 등으로 현저히 수급 조절을 위해서 승인단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물 자조금 사업입니다. 2019년 자조금 사업입니다. 두 분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근 완도지역에서 전복 4년입니다. 전복은 품질 인정 기간이 4년이죠. 산지가격이 5만에서 3만원으로 40% 급락하자 생산자 단체에서 전복 소비 촉진, 단체에서 촉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수산물 자조금 사업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거 보고 몰랐습니다. 처음에. 네, 이게 지금 언급이 두 분 나왔습니다. 49. 산지 판매 제도의 확립, 수산물 집판장 설치 운영, 이게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지 판매 제도의 확립은요, 수입 등 공익법인입니다. 생산재 출하되는 주요 품목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 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개통 출하 확대할 목적으로 생산자 보호를 위해 산지 유통 대책을 수립합니다. 누가 합니까? 수입 등 공익법인 합니다. 수입 등 공익법인입니다. 포정계약 선상경매를 합니다. 포정계약은 농산물, 선상경매는 다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집화장입니다. 집화장. 생산단체 공익법인은 농산물 대량 소비지에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 집판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설치했으면 지원해줍니다. 개설을 해준다. 생산단체 공익법인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집판장 중 67조 2항에 따라 공판장 시설기는 갖춘 집판장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집판장도 공판장으로 또 할 수도 있네요. 참 특이한 거. 이거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33조. 법률 합의자 수탁 판매 원칙.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 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 뒤탈받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부랑 농림수산부 등의 특별한 사유 회사에 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매 방법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을 경매입찰 전가 법인입니다. 경매입찰 전가 또는 수의 매매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경매입찰의 방법입니다. 다만 출하자가 이건 이제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했는데 그게 법에 맞으면 해수부령에 맞으면은 그에 따를 수 있다. 그죠?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입찰의 방법으로 하지만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합니다. 영국식입니다. 네덜란드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네덜란드식은 정가에 앞날의 가격의 30% 정도 정해갖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네덜란드식 하항식이고 이거는 상항식입니다. 다만 출하자 서면으로 거래성이 제시한 거 그 가격 미만은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또 기술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대량형. 도매시장 개설자는 호울증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영 해수부령에 따라서 대량 입하물, 포정구객품, 예약 출하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농품사든 수품사든 농부사는 기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또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 농부사 1회 16회 1회가 나왔습니다. 대량 입하물, 포정구객품, 예약 출하품 등 우선적으로 합니다. 16회 농부사의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방식의 경매 입찰의 방법에는 경매 입찰만 전자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답니다. 공개 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경매 방식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경매를 실현하기 위해서
3위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의 특례입니다. 계절사는 입하랑의 현직이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농민선 해수부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이겁니다. 입하랑의 현직인 홍수출하 그러면은 거래의 특례로 봐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직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 발생날을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 정도면의 매창견 외의 경우에 도매시장의 경우에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홍수출하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거래 특례도 가능하고 유통협약, 유통명령 다 되네요. 홍수출하가 생각을 해보면요. 입하랑의 현직이 많아 그날에 한정하여 몇몇 참가인 등의 거래 특례로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의 몇몇 참가인 외자에게 시장 도매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에 판매할 수 있다. 홍수출할 때 거래 특례 그리고 나서 거래 특례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통협약, 유통명령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 특례법, 특례입니다. 그리고 또 협약, 명령도 되네요. 홍수출하는 그렇다. 답이 3개가 나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식 경매 입찰의 예입니다. 법 3사에 따라서 거수, 기록, 서면 등 방법으로 경매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같다.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것도 전자식 경매에도 얘도 가능하네. 그죠? 수면 비축 수입한 농수만의 판매, 그 밖에 특목별, 필라도 인정하는 경우, 거래의 특례, 이거죠.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 특례는 좀 봐두긴 봐둬야겠습니다. 시장 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의 경우는 가나다, 시장 도매인은 하나죠. 이거 시장 도매인의 경우는요, 시장 도매 계산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 원활한 분산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는 경우, 그렇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인항에 따라 농산을 판매한 경우 각오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 지체 없이 도매시장 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인, 출하자, 매수인, 판매한 사유. 근데 도매시장의 경우는 요거는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가나다가 해당 도매시장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면의 매매 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절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절자가 도매시장 법인의 법에 따라서 단서에 따라 갭령 사업을 수출하는 경우, 그럼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경우 계절자가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 갭령 사업의 수출, 수입이 아니네, 그죠? 수입이 아니다, 수출이다, 이렇게 해갖고. 자, 그 다음에요,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입니다.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 매매될 때는 그 등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함에 관하여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시장 도매인과 도매시장 법인은 즉시 주는데 다른 팀은 안 준다는 거네. 그럼 그 밑에 하부 조직이라는 거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 결제의 절차입니다. 41조의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청구 에 통하여 출하 대금 결제하는 당 각호 절차에 따른다. 출하자는 송문장을 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에게 제출해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제 도매시장에 그 법인이 직접 결제할 때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계절자가 업무 운영에 정하여 출하대금 결정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단서에 따라 출하에게 직접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읽어봐도 머리가 잘 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준 송분장, 포준 정상서 벌써 두세 번 언급된 것 있습니다. 기출이 또 했고요. 자, 포준 송분장의 사용. 법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을 출하하는 자는 별지에 따라 가지고 포준 송분장을 작성하여 출하는 자는 거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공판장, 계절자에게 제출한다. 포준 송분장. 도매시장, 공판장, 민능도매시장, 계절자나 민능도매시장, 시장 도면에 출하는 도매인은 출하자가 1항의 포준 송분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보급, 작성, 배포하여 편의 제공한다. 포준 송분장을 반대하는 업무 구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보관한다. 그 다음에 3.1조 2고 3.1조 3입니다. 38조 포준 송품장, 포준 정상서가 있습니다. 송품장 먼저 날린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원포. 자, 판매 원포입니다. 이거는 송품장 먼저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포준 정상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죠? 포준 송품장, 판매 원포,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 원포, 출하자명, 분명서방, 고객, 가격 매수인, 담당, 경매사까지 들어갑니다. 상세히 들어갑니다.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고, 시장 도면에 사용하는 판매 원포에는 출하자명, 분명 등급 수량, 상세 기입하되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합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면은 1년번호를 붙인 판매 원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판매물은 부패 손상, 판매 원포의 분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 원포에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설자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거네요. 자, 포준 정상서. 그러니까 포준 송품장, 포준 판매 원포, 포준 정상서 세 개를 봐야 됩니다. 법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판명, 시장 도면인,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합니다. 포준 정상서는 단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은 송분장을 하고, 그죠? 송분장을 하죠. 포준 송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포준 정상서는 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공판장, 계절자가 사용합니다. 포장서 발행일, 출하자 명, 주소, 그리고 판매 대금, 총액, 매수인, 매매 방법, 그리고 경매사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공제, 정산, 송금, 은행 예금주까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시행구칙입니다. 전자경매 등 수수료 사직구조입니다.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은 도매시장 개설자, 시장도매법인, 시장도면인, 중도면인, 대금정산 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제한을 다음 각구 금액 외에는 받으면 안됩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사항 위탁, 중개, 정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 수산물은 1층분에 60입니다. 전자는 아까 전에 30만 냅니다. 전자거래 할 때는 위판장, 공판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도매시장 법인에. 49. 거래 분모, 거래 수수료. 농산물 전자거래의 전자거래죠. 여기 있죠. 70조 약에 따라 거래 수수료는 농산물 전자거래에 이용하여 판매자, 구매자로 단가고 징수하는 검증을 한다.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판매 수수료,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제1항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거래액의 1,000분의 3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자거래에 따라서 한국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에 대신하여 거래금을 판매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금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1항 사항에 구정한 식품서 사항 외에 전자거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배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된다. 이것도 지금 올해 농품사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구칙 도매시장 법인이 정하되 일정한 위탁 수수료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수수료는 재고 한도를 정한다.
이 밑에는 정산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뭐 다르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 7항은요. 42조 따라서 시장 도메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여 도메인이죠. 중도메인이 징수하는 거, 시장 도메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원래 중도메인은 최고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도메인에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로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중도면인, 여기는 시장 도면인, 그러고 나서 뭐 여기는 뭐 정산수수료 최고한도 이렇게 돼, 정산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률은 1,000분의 4, 1,000분의 정액은 1,000분의 7, 정산수수료 뭐가 있다 이런 걸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산유통센터의 운영은 생산단체 위탁한 공익 법인은 그러니까 뒤에 이기 어디 갔노? 예. 공익 위탁한 법인은 공익 뭐 말이 좀 하여튼 그 위탁한 법인은 이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말이 좀 오타가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버렸네요. 생산 단체나 등 시설 장비 유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농산유통 센터 운영에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 징수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 가진금입니다. 이건 나중에 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가진금입니다. 해수부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해수부 장관, 농지사부 장관, 시도지사, 도민상 개설자나 도민상 법인 등이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도민상 법인 등의 1억원, 중도면은 1천만원 이하의 가진금 부과할 수 있다. 가진금의 부과 내용은 위반 내용, 기간, 위반에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한다. 그러고 나서 이겁니다. 가진금 여기까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4번 시도지사 개설자는 4명이 가진금 때릴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도민시장 개설자는 1항에 따라 가진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을 내지 아니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재형 발부한다. 수치 같은 거는 1차에 민감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청문입니다. 청문도 4명한테 하면 됩니다. 지도지사 개설자부터 해가 장관, 도민시장 범인의 지정취소, 승인취소, 중도민의 허가취소,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매매 참가인의 신고 이거는 없습니다. 거기 없는 거 봐야 되고 산지유통인 등록, 중도민의 허가취소, 도민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승인취소 이렇게 됐습니다. 소매유통의 개선입니다. 소매유통 개선은 해수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관 3명이네, 그죠? 생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리 질서 확립하기 농수산물 소매 단계에 확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지방자치 장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한국, 이거 아까 전에 있었댔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업무. 읽어봐 주시고, 농품사 기출이라서 보완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늘은 겁니다. 업무를 수행한다. 심리미 서비스 제공. 위원장 1명, 구인. 보선한다. 자, 그 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여기까지 있었죠. 도매시장 거래 분쟁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고 자세히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뭐 참. 그래서 이거 시장거래 분쟁위원회, 시장관리위원회
임기가 3년인가 그럴 건데 임기가 없네, 그죠? 임기를 좀 보내겠습니다. 전자거래 촉진, 분쟁위원회, 임기, 금융심의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위원회,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어우, 굉장히 시간 782는 다음에 수산물 유통법을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끊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1차 기출 314페이지가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했습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